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대장주가 뭔데요? 다음에 갈 종목은 어디예요? 이 질문이 나쁜 건 아닙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종목을 골라야 하고 내 계좌에 들어갈 이름을 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종목 이름부터 찾기 시작하면 시장을 보는 순서가 자꾸 꼬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종목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먼저 큰 방향을 잡고 그 다음 산업으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와 후발주로 퍼집니다. AI라는 큰 흐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받고 그 다음에는 GPU를 만드는 TSMC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GPU 옆에 붙는 메모리를 받고 서버에 들어가는 D램과 SSD를 받고 그 칩을 검사하고 패키징하는 장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 인프라, 냉각, 데이터 센터 부지, 구리, 변압기, 전선까지 이야기가 넓어졌습니다. 이게 돈의 길목입니다. AI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돈은 한 회사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산업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종목 이름만 외우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서 출발했고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으며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르나요가 아니라요, 글로벌 돈의 길목에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그 길목이 메모리인지, SSD인지, 파운드리인지, 아니면 더 넓은 반도체 공급망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목보다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테마를 쫓는 사람과 산업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종목부터 찾게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AI가 좋다고 하고요. 내일은 로봇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전력기기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바이오나 방산, 조선이 좋다고 하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미 오른 거 아닌가? 나만 늦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테마를 쫓는 매매는 대부분 속도가 빠릅니다.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빠집니다. 내가 그 산업을 이해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단지 이름이 많이 들려서 들어갔다면 흔들릴 때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을 보고 들어간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종목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AI 투자가 왜 생겼는지, 그 돈이 GPU에서 멈추는지, 메모리와 저장 장치로 번지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특정 종목이 하루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깨졌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테마를 쫓는 사람은 가격을 따라가고 산업을 보는 사람은 돈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가격을 따라가면 늦을 수 있고 방향을 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하면 엔비디아부터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워낙 강한 위치에 있고 GPU가 AI 학습과 추론의 핵심 장비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GPU가 팔리려면 누군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입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쓰면 GPU 수요가 생기고 GPU가 늘어나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또 서버 전체에는 D램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칩을 만들려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ASML 같은 장비 기업도 중요해집니다. 후공정과 패키징이 복잡해지면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기업도 같이 거론될 수 있고요. 서버가 늘어나면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전기가 필요하면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 냉각 장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AI는 엔비디아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하나의 산업 체인입니다. 이 체인 안에서 돈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고 어디로 늦게 퍼지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진짜 봐야 할 건 바로 이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앞에 있는 기업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병목이 되는 기업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갈립니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 테마에서 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온도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처음에는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 쪽을 더 강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의 대장주였고요. TSMC는 그 GPU를 만드는 핵심 파운드리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분명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도 AI 수혜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하셨죠? AI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인데 왜 시장이 늦게 보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AI에서 완전히 빠져 있느냐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이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입니다. AI 인프라가 GPU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메모리, 저장장치, 서버, 파운드리, 전력 인프라로 넓어질수록 삼성전자를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전장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바로 1등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고부가 메모리에서 점유율을 회복하는지, 서버용 제품이 실적에 반영되는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잡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돈의 길목이 넓어질 때 다시 확인해야 할 기업입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돈의 길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돈의 출발점을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의 출발점은 빅테크의 지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AI에 돈을 쓰는지, 아마존이 AWS 투자를 계속하는지, 메타가 데이터 센터와 AI 모델에 지출을 이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줄이면 반도체 수요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업들이 계속 투자한다면 그 돈은 GPU, 메모리, SSD, 장비, 전력 인프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목을 봐야 합니다. 시장은 늘 부족한 곳에 더 높은 가치를 줍니다. 처음에는 GPU가 병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HBM이 병목으로 거론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면 전력이나 냉각도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늘어나면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부족한 곳을 찾는 작업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 돈이 몰리는데 생산 능력이 제한된 곳, 기술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곳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전환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주가는 처음에는 기대를 먹고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숫자를 요구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익률이 좋아지는지, 수주가 늘어나는지, 고객사가 확대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는 건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삼성전자의 숫자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대장주만 오르고 끝나는지 아니면 같은 산업 안에서 후속 기업들까지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만 강하고 메모리, 장비, 전력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GPU에서 시작한 돈이 메모리, 장비, 전력기기, 후공정까지 번지면 그건 산업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계좌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돈의 길목을 보는 것과 아무 가격에 사는 건 다릅니다. 좋은 산업을 찾았다고 해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산업 방향은 맞아도 내 매수가가 너무 높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의 길목을 본 다음에는 가격, 비중, 분할 진입, 손절 기준까지 같이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돈의 길목을 보면 대장주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주는 가장 먼저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후속주는 늦게 움직이지만 실제 실적이 따라오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구간을 보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초기 구간에서는 대장주가 강합니다. 시장이 아직 흐름을 확신하지 못할 때는 가장 확실한 기업으로 돈이 갑니다. AI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그랬습니다. 중간 구간에서는 병목 기업이 강해집니다. 수요는 분명한데 공급이 부족한 곳이 주목받습니다. HBM, 첨단 패키징, 전력기기 같은 영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후반 구간에서는 실적이 진짜로 따라오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립니다. 여기서는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숫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처럼 먼저 움직이는 구간도 있고 시장이 확인을 기다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돈의 길목이 넓어질수록 다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단기 주가만 보면 안 되고 산업 안에서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강해지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올라서는 부족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은 큽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시장은 돈이 여러 섹터로 번지는 시장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돈이 장비와 소재로 가고 전력 인프라로 가고 자동차와 금융, 플랫폼까지 퍼질 때 시장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글로벌 돈의 흐름에 들어와 있는지 봅니다. AI 인프라 투자, 반도체 수출, 전력기기 수요, 환율, 금리, 기업 이익 전망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볼 때도 오늘 지수가 올랐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돈이 어떤 섹터로 들어왔는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퍼지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만 보면 계속 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을 보면 기다릴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투자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목 이름보다 산업의 출발점을 봅니다. 둘째, 수요가 커질 때 어디가 부족해지는지 찾습니다. 셋째, 그 부족한 부분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가져가는 기업을 봅니다. 넷째, 돈이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퍼지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 매수가와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이 5가지만 있어도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뭐 사야 돼요? 라는 질문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거든요. 이 질문이 바뀌면 매매도 바뀝니다. 급하게 따라가는 매매가 줄어들고요.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한 종목으로 보면 답답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돈의 길목에서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AI 인프라 돈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로 번지고 있는지, 그 돈이 한국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외국인이 다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종목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사람에 가까워야 합니다. 종목은 마지막에 고르는 겁니다. 먼저 봐야 할 건 돈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목보다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AI라는 흐름이 생겼을 때 돈은 엔비디아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로 가고, 기업용 SSD로 가고, 후공정과 장비로 가고, 전력 인프라와 냉각, 소재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돈의 이동 경로 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시장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섞지 않도록 구분했고요.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HBM이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적정 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뭐 사야 하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산업을 지나가고 있으며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하나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메모리와 저장 장치, 장비와 전력 인프라, 후공정과 소재로 넓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안에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당장 오르냐 내리냐만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글로벌 돈의 길목에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면 훨씬 큰 그림이 보입니다. 테마를 쫓는 사람은 종목 이름에 흔들리고요. 산업을 보는 사람은 돈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남보다 빨리 뛰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